코랑 나비존 쪽에 까맣게 점 같은 게 깔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이것은 블랙헤드라는 말을 들어서 근처에 올리브영 이런 데 가서 여드름 화장품도 한번 써보고 집에서 한번 짜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거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블랙헤드라고 하기에는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치료도 안 되고 점점 튀어나오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중에 특히 20대 여성분들이 이러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여드름에 의한 블랙헤드가 아니라 소극성 속모증이라는 피부 질환입니다. 자,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가 이 소극성 속모증이 어떠한 질환인지, 그리고 왜 어떻게 이렇게 생기는 건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한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언뜻 보면은 블랙헤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블랙헤드 기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선인장 가시 같은 게 여러 개 박혀 있는 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소극성 속모증인데 일종의 털의 일종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봤어요. 조직 검사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어떤 짝대기 같은 것들이 꽉 보이시죠?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바로 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까만 점, 블랙헤드처럼 보이지 지만 실제로 확대해서 보니까 한 개의 모공에 5개 내지 많으면 한 25개 정도의 털이 뭉쳐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질환을 소극성 속모증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단어를 좀 해석하면 조금 이해하기 쉽을 겁니다. 영어로는 트리코스타시스 스피뉴로사라고 하는데요. 트리코, 우리말로 털이라 그런 거고요. 스타시스, 정체있다, 뭉쳐있다 이런 뜻이고요. 스피뉴로사, 가시라는 뜻입니다. 이거 풀어서 보면 털이 모여있어가지고 가시처럼 뾰족뾰족 올라간 질환이다 라는 거죠. 즉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드름이 아니기 때문에 블랙헤드처럼 뭘 녹여서 짜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좀 왜 생기는 게 좀 궁금을 하시죠? 우리 얼굴에 있는 털들을, 특히 이제 보이는 머리카락, 수염처럼 이런 굵은 털 말고 자세히 보시면 솜털들도 우리 얼굴에 엄청 많이 있어요. 이런 솜털은 정상적으로 3 내지 4개월 주기로 빠졌다가 자랐다 이걸 반복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런 털이 빠지고 없어지는 그런 시그널, 정상적인 작동이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잘 빠져야 되는데 털이 쌓이니까 정말 작은 솜털들이 그래도 뭉치니까 점점 우리 눈에 까맣게 이제 블랙헤드처럼 보이겠죠? 더 심하면 이제 튀어나온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조금 허무하게도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원인들을 보면은 신장 질환이나 대사 이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아주 강력한 스테로이드를 아주 장기간 바르면 소극성 속모증이 생긴다라는 논문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여드름균이나 곰팡이와 관련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그럴 수 있다는 말은 아직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치료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치료했던 거랑 다르게 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블랙헤드라고 생각해서 여드름 치료했을 텐데 반응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이건 여드름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뭉쳐있는 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 됩니다. 모낭에 털이 뭉쳐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하면 뭘까요? 핀으로 잡고 하나씩 빼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 있는 털뿌리까지 같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은 치료 파장대 롱펄스 레이저를 사용하는데요. 이 파장대 롱펄스 레이저가 제모 때 많이 사용하는 치료죠. 선생님, 제가 옛날에는 제모 레이저 하면 된다고 해서 받아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제모 레이저의 제모 방식으로 해서는 효과가 아주 미약합니다. 조금 더 강력한 방식, 스팟 사이즈를 줄이고 그 크기에 맞는 펄스 듀레이션이라는 걸 정하고 거기에 맞는 에너지로 치료하면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질환입니다. 보통은 한 4주 간격으로 5회 정도 하면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번 환자 사진을 보시면, 자, 치료 전 보시면 사진에서는 약간 블랙헤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좀 확대해 보시면 이게 하나하나가 속모증이죠. 자, 치료 마지막 사진 보시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5번 정도 치료하면 완벽하게 재발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재발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이 좋은 상태로 계속 가는 경우도 많지만 재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털이 정체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런 턴오버를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A 계열의 약물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건 레티노이드죠. 이전에 스티바 A를 많이 발랐는데 단종이 됐으니까 요즘에는 아크리프 또는 20와 같은 레티노이드 크림을 꾸준히 발라주면 정체되는 것을 조금 예방해줘서 우리가 재발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개 저한테 오는 소극성 손모증 환자분들 나이대가 보면 거의 한 20대 또는 30대가 많으세요. 그런데 사람 얼굴이라는 게 실제로 소극성 손모증만 있고 또 블랙헤드만 있고 그렇지 않고 대개 보면 어느 정도 블랙헤드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좋은 소식 하나는 소극성 손모증에 아까 사용하는 그 방식으로 치료하면 블랙헤드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흡수돼서 블랙헤드도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블랙헤드와 소극성모증이 같이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방식으로 치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헤드가 정말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단 소극성 손모증으로 블랙헤드와 그 털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조금 심하신 분들 이후에는 이제 블랙헤드에 대한 치료법으로서 골드 PTT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 그리고 나비존에 발생하는 블랙헤드로 오해했던 소극성 손모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내용은 별로 어렵진 않죠. 이것은 기름이 뭉친 블랙헤드가 아니다. 털이 모여서 마치 블랙헤드처럼 보이는 소극성 손모증이라는 질환이고, 거기에 맞는 레이저를 적절하게 치료하면 보통 4주 간격으로 오해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